그래서 실거주가 탄탄하기 때문에 가격이 잘 빠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강한 아파트다. 지금 가장 핫한 아파트, 그 인기 이유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핫파트 온투어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핫파트 온투어는요,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인기 아파트를 온라인 임장으로 전격 분석해보는 그런 코너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떠나볼 아파트는 바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 호갱노노 실시간 인기 아파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김포의 한강 센트럴 자이 1단지입니다. 자, 한강 센트럴 자이 1단지는요, 김포시 장기동 2193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세대수가 3481세대, 매머드급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주 시기는 2017년 1월 20일로 5년차가 된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갱노노 인기 순위에 김포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는데 그 인기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남권 보게 되면은 우리 그 여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곡지구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포공항들이 있죠. 서남권 쪽에 굉장히 많은 그 직주 근접 회사들이 좀 밀집해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를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서 김포 신도시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위성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어떤 그 회사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서울에 직장을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김포가 굉장히 물리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 신도시는 기존에는요, 이 운양역 쪽이 그 김포의 중심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장기역이라든가 걸포 북변역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좀 퍼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걸포 북변역 같은 경우도 뭐 5호선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인천 2호선 연장이라든가 해서 위쪽 킨텍스까지 연결이 되는 것들이 확정이 났거든요. 그 다음에 장기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김부선, 그 다음에 김용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김포서부터 이제 용산까지 확정이 났죠. 용산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GTX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GTX D 노선이 들어서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으로 변모하였고 실제로 GTX가 들어서고 발표하고 나서 이쪽 일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여전히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운양역뿐만 아니라 장기역과 걸포 북변역까지 김포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김포에서 가장 가격이 비쌌던 거는 아무래도 이 풍무역 쪽이라든가 고천역 쪽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쪽에 훨씬 더 인프라가 잘 구성됐기 때문이냐? 그런 것보다는 서울 접근성이 더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퇴근 시에는 우리가 5분이든 10분이든 빨리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거장이라도 앞에 있는 고천역 일대라든가 풍무역 일대에 있는 그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았는데 이 뒤쪽에도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생기게 되면서 김포 전체의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호갱노노 인기 순위에서도 김포의 아파트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강 센트럴자이 1단지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하철역이 장기역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중심부에서 거리를 재보게 되면 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뭐 도보로 이용 못할 거리는 아니지만 사실은 역세권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왕관을 쓰고 있죠.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은 김포시 월간 방문자 1위입니다. 그리고 호갱론에서 보시게 되면요, 이 스토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무려 3,500개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대부분 여기 거주해본 분들, 그런 분들이 작성하는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거주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쭉 읽어본 적이 있는데 나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 살기 좋다, 쾌적하다, 아이들 키우기 좋다 이런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거주가 탄탄하기 때문에 가격이 잘 빠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강한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고 인기가 끌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 투자자까지 유입이 되는 모습으로서 가격이 상승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량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10월 2일까지도 이제 거래가 됐었고 7억에 거의 육박하는 금액이고 실제로 7억까지 거래가 된 것들도 있고요. 층에 따라서 7억 2천, 최고 금액은 7억 4,200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요즘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없다고들 하는데 여기는 전혀 다른 동네 같아요. 이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뜻이 되겠죠. 실거주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투자자들의 유입도 많은데 투자자들의 유입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GTX D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장기역에서 출발해서 부천을 거쳐서 우리 여의도나 용산까지 가게 되는데 지금 발표에 의하게 되면은 여의도까지 24분, 용산까지 28분이면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깝게 용산이나 여의도 이렇게 근접거리에서 갈 수 있는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최소한 10억대 초중반은 됩니다. 최소한. 자, 그런데 이 아파트는 지금 불과 7억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밝고 상승 여력이 좀 크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기역까지는 거리가 이제 도보상 20분이었는데 이런 버스를 타게 되게 되면 불과 한 5, 6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승 시스템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서울까지 금방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장기역 주변을 한번 살펴볼까요? 장기역 주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어느 정도 빌딩이 올라간 것도 있고 아직은 좀 썰렁한 지역도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GTX 노선이 들어선다 그러면은 조금 더 상권이 더 발달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프라 이용이 좀 더 수월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장기역 주변의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3평, 34평 아파트들이 5억 4천, 5억 9천. 그러면 훨씬 더 멀리 있는 우리 센트럴 자이 7억보다도 더 저렴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당연히 세대수라든가 연식에 대한 차이 때문입니다. 비역세권이라 하더라도 대단지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택트 시대가 되고요. 재택근무도 사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이 굉장히 신축 위주의 어떤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고 또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외부에 많이 못 나가다 보니까 단지 내에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해졌죠. 그래서 단지 내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단지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역세권보다 비역세권이라도 신축의 대단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 현상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기가 더 많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학군, 여러분들 학군 중시하시니까 학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트럴자이 1단지 아파트가 여기 있고요. 바로 옆에 김포 금빛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 초품화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길을 건너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다, 통학할 수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짧은 도로 건너는데도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요소고요. 자, 초등학교는 좋은데 조금 아쉽지만 중학교는 약간 거리가 멉니다. 뭐 고등학교야 뭐 보통 소위 말하는 뺑뺑이니까 조금 아이들이 커고 상관이 없는데 중학교는 지금 어디를 다녀야 되냐면은 이 고창중학교 그리고 운양중학교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약간 거리가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강센트럴자 1단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변 일대가 굉장히 쾌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이 너무너무 살기 좋고 공기가 좋아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GTX라든가 골드라인 통해서 직장까지도 금방 갈 수 있으면서도 마치 시골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아파트라는 겁니다. 우리 센트럴자이 아파트 주변에 금빛 근린 공원이 있고 바로 앞에 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일대가 완전히 녹지로 둘러싸여 있죠. 수도권 내에서 이런 곳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쾌적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변의 상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호갱노노 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주변 상권 정보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롯데마트는 3분 거리입니다. 그냥 걸어서 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김포 어린이공원은 1분 거리. 아이들이 뛰놀기 굉장히 좋겠죠. 자, 상권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6분 거리,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공원도 김포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5공원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 면적이 여의도의 0.8배 엄청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기에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한강 중앙공원 주변을 한번 가볼까요? 와, 너무 좋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공원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 복 받은 거죠. 이런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내 집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김포 전체의 호재가 될 듯한데요. 호재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포 북변역 아까 보셨죠? 걸포 북변역하고 센트럴자이는 사실은 거리상으로 굉장히 가까운데요. 자, 이 걸포 4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쪽 주변에 일단 개발이 될 텐데 지금 스타필드가 입점할 예정입니다. 자, 아마 김포 스타필드 이 정도 이름이 되겠죠. 지금 MOU 정도만 체결한 상태라서 뭐 아직 이점까지는 한 5, 6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남에 2016년도인가요? 입점을 하고 나서 그 지역 일대가 엄청나게 떴고 그 이후로 일산서부터 뭐 안성서부터 여러 군데가 들어섰잖아요. 들어설 예정이고 그 일대의 집값들 변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예, 요즘엔 몰세권이라고 하잖아요. 쇼핑몰이 들어옴으로써 거기서 단순히 쇼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시설 같은 것들이라든가 여러분들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워낙에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가족 공간으로서 인기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요즘엔 쇼핑시설 들어오는 곳만 찾아가라 이런 조언을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센트럴자이 바로 옆에 그런 스타필드가 생긴다고 하니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 가지를 면을 봤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센트럴자의 금액이 한 7억 내외 정도라고 한다면은 GTX가 들어서는 아이는 대부분 10억대 초중반, 그리고 스타필드 주변이 들어섰을 때 가격 상승분, 그리고 김포시 전체의 관심도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한강 센트럴자 1단지 아파트의 내부의 모습과 그 다음에 조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요. 바로 저 앞에 전경을 보게 되면은 나무들이 있고요. 뻥 뚫려 있습니다. 보통 우리 아파트 주거벨트가 형성된 곳에서는 전망이 다 아파트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앞에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이 앞동 같은 경우는 전망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마치 뭐 정말 펜션에서 일어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은데 이렇게 뚫려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 아파트 단지 중에서 좀 앞에 조망이 좀 뚫려 있을 것 같아요. 118도를 한번 움직여 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고층 한 25층 정도를 눌러 보겠습니다.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거실 쪽에 조망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자, 엄청나죠? 지금 겨울이니까 가을로 한번 설정해서 보겠습니다. 자, 가을의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럼 다른 동은 어떨지, 좀 안쪽에 있는 것들은 좀 조망이 안 좋지 않을까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115동 정도로 가보고 역시 한 중간층 정도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자, 조망이 어떨까 보면 여기도 다행히 양 옆에 아파트는 들러서 있지만 조망을 확보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들이요 최대한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잘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답답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지금까지 김포 한강 센트럴 자 1단지를 살펴보게 되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통이 안 좋았다라는 게 김포에 대한 인식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개선되는 그런 발표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대단지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쪽의 가격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경기도권으로 많이들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김포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호재를 다 받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차 되고 실거주가 굉장히 편리한 센트럴 1단지뿐만 아니라 김포 전체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의 전망이 굉장히 밝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핫파트 온투어 이승훈이었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다면 우리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핫하고 인기 많은 그런 아파트 찾아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